한때 미소의 나라로 불리며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던 태국이 지금은 그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콕의 한 호텔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외국인 여성의 눈에 비친 태국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호텔 로비는 이제 한산하기만 하고 활기 넘치던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돈다고 하는데요. 최근 태국 북부를 강타한 태풍 야기로 인한 대규모 홍수, 새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비판, 그리고 한국과의 악화된 관계 등 여러 사건들이 태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태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저는 회색 머리카락과 다정한 눈을 가진 여성이에요. 30년 넘게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큰 호텔을 운영해왔어요. 방콕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해요. 이 도시는 제게 참 소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옛날 방콕은 정말 활기차고 신났었어요.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어디를 가든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길거리 음식 판매상들은 코너마다 서 있었고 그들이 파는 매콤한 국수와 달콤한 과일 냄새가 넘쳐났어요. 그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곤 했어요.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방콕으로 몰려왔어요. 아름다운 사원을 구경하고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고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손님들은 바로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어요. 우리 호텔은 항상 바쁘고 북적였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가족들이 로비에 모여 지도를 들여다보며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했죠. 특히 아이들이 코끼리 보호구역을 방문하거나 수상보트를 타겠다고 들뜬 얼굴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연인들도 호텔로 들어와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걸어가곤 했어요. 그들은 방콕에서 로맨틱한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죠. 어떤 커플들은 저에게 일몰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장소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 호텔 라운지가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들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잔을 부리치며 건배를 했고 매일 밤이 작은 파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여러 나라 언어들이 섞여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영어와 중국어, 독일어와 일본어, 그리고 물론 한국어도 있었어요. 이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호텔을 마치 마법 같은 장소로 만들어줬죠. 특히 한국어를 들으면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에게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도착할 때마다 환영하는 것이 늘 기대됐죠. 그들은 참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인사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참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 손님들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이 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매운 음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고 우리 전통과 관습에 대해 묻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호텔은 한국 손님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 변화를 주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 손님들이 자기 언어로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첫 태국 방문일 때도 더 안심할 수 있었죠. 또한 호텔 레스토랑에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메뉴에 추가했어요. 태국 손님들과 한국 손님들이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우리 호텔에서 시작한 K-팝 파티였어요.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대중음악인데요. 우리는 매주 라운지를 K-팝 파티 장소로 변신시켰어요. 최신 곡과 인기곡을 모두 틀었죠. K-팝 파티 날이면 호텔이 특히 더 활기찼어요. 한국 손님들은 모든 가사를 다 외우고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태국 손님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도 함께 즐기며 춤을 추었어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면서 호텔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런 파티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태국 손님들과 한국 손님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낮에는 한국 손님들이 방콕을 구경하러 나가곤 했어요. 그들은 우리 황금빛 사원을 정말 좋아했고 다채로운 색깔의 툭툭새 바퀴 택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쇼핑하며 기념품을 사는 것도 참 즐겼죠. 호텔로 돌아오면 그들은 그날의 모험담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명소를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만난 친절한 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신나고 기쁜 모습을 보면 저도 제 도시가 새롭게 보였어요. 이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호텔이, 방콕이, 그리고 태국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소라는 게요. 그 시절은 정말 황금기였어요. 우리 호텔도, 방콕도 행복과 우정, 그리고 문화 교류가 넘쳐났어요. 하지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했고 그 황금 같은 시절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었죠.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그날은 정말 뚜렷해요. 방콕의 어느 평범한 따뜻한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호텔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사이로 해가 살짝 비치고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무거운 기운이 공기 중에 가득한 느낌이었거든요. 출근길에 보니 거리의 사람들도 평소보다 적었고 늘 진동하던 길거리 음식 냄새도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죠.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다들 로비에 모여 TV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죠. 처음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전염병들이 있었으니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게 몇 주로, 그리고 결국 몇 달로 이어졌어요. 한창 활기차던 호텔 복도는 점점 고요해졌고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객실들은 이제 텅 비었죠. 제가 그 고요한 복도를 걸을 때면 제 발소리만이 울렸어요. 마치 우리 아름다운 호텔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침마다 가족들이 모이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밤이면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반은 어두컴컴하게 변했죠. 특히 건물이 음악과 춤으로 흔들릴 정도였던 K-팝 밤도 이제는 추억 속에 남아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어요. 팬데믹이 서서히 진정되는 듯했고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가졌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세상을 뒤흔들 사건이 벌어졌어요. 태국의 새로운 총리가 들어섰는데 이름이 패통탄 시나와 씨였어요. 그녀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죠. 다른 나라들과의 친교는 보통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면서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소외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친구랑만 어울리기 시작하면 예전 친구가 서운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도 그랬죠.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관광객을 보내주고 우리 사업에도 큰 도움을 줬었는데 그때부터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를 저는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인기가 많던 한국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K-팝 앨범이나 한국 화장품을 팔던 가게들도 손님이 줄어들었죠. 심지어 방콕에 있는 한국어 학교들조차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문을 닫아야 했어요. 우리 호텔은 그로 인해 특히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도 있었고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한국 명절에 맞춘 특별 행사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손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 한국어를 할 줄 알던 직원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섰고 한국 음식을 위한 재료도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변하는 듯했어요. 제가 사랑하던 방콕의 에너지와 흥분은 서서히 사라졌고 우리는 오래된 친구들을 등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도시가 특별했던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매일 조용해진 호텔과 한산해진 거리를 보면서 걱정이 가득했어요. 과연 우리 도시, 우리 호텔, 그리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때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미래가 이제는 불확실하고 조금은 두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도전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었죠. 그것이 우리의 힘을 시험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방콕에서 이런 밤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호텔의 바쁜 일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운 회색으로 변하더니 공기마저 무겁고 끈적끈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축축한 담요가 도시 전체를 덮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자꾸 신경을 쓰이게 했어요. 처음에는 낮게 휘파람 부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거대한 괴물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창문에 무언가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잎이나 작은 가지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아와서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날씨 경고였어요. 태풍 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태국 북부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손이 떨리면서 사무실에 있는 작은 TV를 켰는데 뉴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화면에선 마을 전체가 거대한 홍수에 휩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 세대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집들이 이제는 분노한 물결에 휩쓸려 성냥개비처럼 무너지고 있었죠.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무들이 이쑤시개처럼 부러졌어요. 지붕에 매달린 사람들의 두려움에 찬 얼굴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졌어요. 마치 이 폭풍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화가 난 듯, 눈앞의 모든 것을 부수겠다는 듯한 기세였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고, 이 호텔에서 일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비는 창문을 미친 듯이 때렸고, 마치 곧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의 불이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결국 완전히 꺼졌어요. 순간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유일한 빛은 번개가 치면서 들어오는 섬광뿐이었어요. 거대한 천둥구름 속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죠. 비상등이 희미하게 들어오자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평소 밝고 활기차던 호텔 복도는 이제 으스스하고 어둡게 변해 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이상한 빛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바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손님들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어요. 대부분은 며칠 전 태풍 소식을 듣고 떠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5층에 있는 한국인 가족과 3층에 있는 중국인 비즈니스맨 그룹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무사하기를 바랐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발에서 찰박찰박 물이 튀었어요. 물이 문틈 아래와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름다운 카펫은 이제 완전히 젖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지금 제 걱정거리 중에선 가장 사소한 문제였어요. 로비에 있는 커다란 창문을 지나치다가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밖의 거리가 마치 강처럼 변해 있었어요. 차들이 물살에 떠밀려가고 있었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더니 결국 큰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 순간 불꽃이 튀었어요. 마치 재난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제가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호텔은 삐걱거리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이 건물이 강하고 안전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치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카드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건물이 무사히 버텨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희미하게 들렸지만 공포로 가득 찬 비명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비명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천장 일부가 저 앞 복도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 차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시야를 확보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어요. 저는 다시 돌아서 미끄러운 바닥을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소미차이가 서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도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얼굴에 가득한 공포였어요. 마리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가 외쳤어요. 엘리베이터에 한국인 가족이 갇혀 있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라니. 그렇지. 정전이 됐으니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으니 만약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말없이 저는 소미차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밖에선 폭풍이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싸움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그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우리는 달리면서 제발 늦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춰버렸거든요. 안에는 한국에서 온 가족이 갇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어린 아이들. 막내딸은 너무 크게 울고 있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가까이 다가가 서툰 한국어로 외쳤어요. 곧 꺼내드릴 거예요. 그들이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했어요. 아빠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가족을 위해 용감해지려 애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와 솜차이는 온 힘을 다해 엘리베이터 문을 당겼어요. 팔이 떨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문은 아주 작은 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산을 맨손으로 움직이려는 기분이었죠. 밖에서는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배가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가족을 빨리 꺼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비상 발전기가 문제가 생긴 거였죠. 완전히 나가버리면 어둠 속에 갇힐 테니 그 생각만 해도 속이 서늘해졌어요. 솜차이를 봤더니 그의 얼굴엔 땀이 범벅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팔이 많이 아팠을 텐데도 문을 계속 당겼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건물 일부가 무너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호텔에 묵고 있던 중국인 사업가들이었어요. 태국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만이 유일한 손님이었거든요. 그들을 보니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상황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곧바로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힘을 보탰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끙끙대며 당겼어요. 등에 땀이 흘러내렸고 팔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문이 더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큰 소리와 함께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춰 있어서 문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 큰 낙차가 있었거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중국인 남성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한 명이 벽을 붙잡고 나머지는 팔을 이어 어두운 엘리베이터 통로로 팔을 뻗었죠. 누군가 떨어질까 봐 숨을 죽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가 먼저 막내딸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중국인 남성 중 한 명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어요. 소녀는 그의 목에 꼭 매달렸어요. 마치 목숨을 걸고 붙잡는 것처럼요. 한 명씩 그 가족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왔어요. 엄마, 큰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땅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나왔을 때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지쳤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참 기묘한 조합이었어요. 태국 호텔 직원들, 한국 가족, 그리고 중국 사업가들 모두가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고 거리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작은 무리 안에서 저는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비상등이 켜져 있는 로비로 이동했어요. 이제 막 울음을 그친 작은 한국 여자아이는 엄마에게 꼭 매달려 있었어요. 아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 말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었어요. 한 중국인이 어디선가 물병을 가져와 나눠줬고 또 다른 이는 자기 재킷을 벗어 추워하는 한국 엄마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꽃 같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기억하는 태국의 정신이야.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요.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서로 친하지 않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도운 거였어요. 저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자기 방에 머물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도왔어요. 그리고 한국 가족도 분명 무척 두려웠을 텐데도 침착하게 우리와 협력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빠는 아이들을 부드러운 한국어로 안심시키며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로비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폭풍 소리를 들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들 간의 문제나 정치적인 논쟁 같은 것들은 결국 현실 속에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였어요. 중요한 건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설령 낯선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의지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작은 무리를 둘러보니 우린 정말 다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 같았어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일 뿐이었죠. 비록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함께할 수 있다면 더 큰 일에서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이런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쌓여가며 우리나라들 간의 우정을 다시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우리는 태풍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서로의 인간다움을 일깨우는 순간을 함께했어요. 때로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서로의 인간다움을 상기시키는 귀한 선물이 되죠. 비록 그 선물이 태풍의 으르렁거림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요.
태풍 야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몸이 전날 밤에 스트레스로 온통 쑤셨는데 창밖을 내다보니 제가 알던 방콕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거리는 물에 잠겨 있었고 수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나무들은 뿌리가 하늘을 향한 채 뽑혀 있었어요. 차들은 마치 욕조에 떠다니는 장난감 배처럼 둥둥 떠다녔고 하늘은 무겁게 흐려져서 마치 하늘마저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갔더니 엉망진창이었어요. 물이 스며들어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있었고 의자와 테이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천장의 일부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제 마음을 살짝 따뜻하게 해준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날 엘리베이터에서 구해줬던 한국 가족이 호텔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돕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큰 빗자루로 문 밖으로 물을 쓸어내고 있었고 아빠는 떨어진 장식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작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옮기며 돕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마움과 동시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손님이신데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피곤한 눈이었지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영어로 답했어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호텔을 구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눈물을 참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방을 구하려는 손님들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이 가득 찬 거리에서는 걸을 수 없는 노인들, 마른 옷이 필요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 혼란 속에서 부모와 떨어져 버린 아이들이었죠. 저희는 호텔 문을 모두에게 열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나누고 세탁실에서 옷을 나눠주고 객실에서 담요를 꺼내 나눠줬어요. 전날 구조 작업을 도왔던 중국인 사업가들도 함께 도와줬어요. 그들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호텔 위치를 알려주며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호텔은 재난 한가운데 작은 희망의 섬이 되어 있었어요.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오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기도 했어요. 저는 태국인들이 한국인, 중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누구도 출신국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밤이 되어 저는 겨우 앉아서 뉴스를 볼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풍이 북부 태국을 더 강하게 강타했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대요. 정부는 혼란스럽고 대처가 늦었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해줬던 한국 가족이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최근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가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풍 속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한 걸 떠올리며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 가족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맞아떨어졌어요. 곧 한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음식, 약품,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인 사업가들도 그들의 연결망을 통해 공항에서 물품이 신속하게 이동되도록 도왔어요. 우리 호텔은 이 모든 지원을 조직하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도 손짓과 몸짓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태국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리키며 안내하고 중국 의사들이 태국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치료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죠. 태풍이 지난 지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호텔 앞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태국 아이였는데 7살이나 8살 정도 돼 보였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건네줬어요. 그림에는 다양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호텔 같은 건물을 둘러싸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서툴지만 4개의 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국어, 영어,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로요.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모든 슬픔과 파괴 속에서 이 작은 아이는 사람들 간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차이를 잇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모습을요. 그 그림을 로비에 걸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태풍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우리가 거의 잊어가고 있던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일깨워줬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선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요. 우리가 태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었고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태국을 재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는 법, 서로 돕는 법을 기억해냈고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방콕이 천천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는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회복되고 있었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호텔 사무실 창밖으로는 거리가 점점 더 북적이는 게 보였죠.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자신들의 삶과 도시를 재건하고 있었어요. 한때 조용하고 텅 비었던 우리 호텔도 이제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관광객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원봉사자, 구호활동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태국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 호텔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다시 공기를 가득 메웠는데 그 소리가 옛날 같아서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매일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며 그들이 머물 곳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 있었어요. 매일 밤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질 정도였지만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시원해서 방콕의 평소 더위와는 좀 달랐죠. 걸으면서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보였어요. 닫혀있던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건물들이 수리되고 다시 칠해지면서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치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웃음이 났어요. 아이들 한 무리가 함께 놀고 있었거든요. 태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 그리고 중국 아이들이 섞여서 서로의 출신에 상관없이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마치 예전에 방콕을 보는 것 같았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산책을 계속하면서 또 다른 희망의 징후들을 보았어요. 태국 음식점 주인이 한국인 손님들과 한국어 몇 마디를 시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태국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함께 들어주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니 로비는 더욱 북적였어요. 남한에서 온 구호 활동가들이 태국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태풍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의 학교들을 재건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그때 태풍 때 엘리베이터에서 구출했던 한국인 가족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난초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죠. 그날 밤 울고 있던 그 꼬마 소녀는 이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 호텔을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를 그린 그림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을 주는 순간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셰프는 중국인 손님들에게 팟타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호텔 정원에서는 태국인 정원사가 한국 자원봉사자에게 열대식물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문화와 지식의 교류들이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이어주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과 이웃들까지 초대했죠. 식당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셰프는 태국, 한국, 그리고 중국 요리를 섞어 준비했어요. 대화와 웃음소리로 식당은 시끌벅적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저는 식당을 둘러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문화를 나누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말이죠. 이제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진정한 유대를 쌓아가는 거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시가 한눈에 보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라보니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직도 많은 건물들이 파손된 채 남아있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우리가 이룬 진전도 보였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크레인들이 곳곳에서 건물을 재건하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활기찼어요. 도시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태국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태풍은 끔찍했으며 정치적 변화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줬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힘을 합쳤는지를 떠올렸어요. 한국 가족과 중국 사업가들이 나란히 서서 서로를 도왔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이런 단합과 우정의 순간들이야말로 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건에는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태국의 정신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선의를 믿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빛이 하늘에서 사라지고 별들이 떠오를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태국을 단순한 관광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요. 반짝이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게 돌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